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향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성 조향사 김영지입니다. 요즘 향과 관련된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향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사라고 하면 보통 향수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조향사는 크게 퍼퓸머와 플레이버리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퓸머는 화장품, 향수 등 먹을 수 없는 향을 만드는 향료 조향사라면, 플레이버리스트는 치약, 음료수 등 먹어도 가능한 향을 만드는 향료 조향사입니다. 조향사는 단순하게 향만 조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 트렌드 분석, 타깃의 특성, 컨셉 등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만약 조향사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어느 분야의 조향사가 되고 싶은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향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야 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향료를 조향했을 때 어떤 이미지의 향기가 만들어질지 연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남들이 흔하게 만드는 향기보다는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는 뭔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기를 만들려면 창의력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 표현 연습이 필요해요. 향기는 맡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향기를 맡았을 때 나의 기분, 떠오르는 추억, 이미지 등을 연상하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료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향료를 조향할 때마다 매번 수많은 향을 맡는다면 너무 힘들겠죠? 앞에서 말한 주관적 표현 연습을 통해 향을 인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향을 맡는 순간 무슨 향인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학과를 말씀드리면 화학공학과, 화학과, 식품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향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 자격증 과정도 있으니 평소에 향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꼭 도전해 보세요. 향과 관련된 직업은 꼭 조향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소믈리에가 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향이 난답니다. 그것을 연구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커피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향기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 역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와인잔을 돌리며 와인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먼저 맡아봅니다. 유명한 소믈리에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와인에서 맛이 3%라면 향은 97%를 차지한다고요. 그만큼 커피, 와인에서 향기는 무척 중요하답니다. 또 향기와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향기 마케터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마케팅 중 향기 마케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마케팅 회사에서 특정한 서비스 공간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향기를 발산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브랜드의 이미지 혹은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향기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볶이 가게를 지나갈 때 극장에서 팝콘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가요? 음식을 먹기 전에 향을 먼저 맡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듯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먹고 싶게끔 향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향기를 재미있게 인지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 하나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았던 명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명화죠. 활동지 첫 번째 칸의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스토리 또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작성해 주세요. 옆에 두 번째 칸에는 색깔이 들어간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가 들어갔을 때 떠오르는 스토리 혹은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칸에는 오늘 나눠드린 향료 6가지 중 어떤 향료인지 보지 않고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시향지에 묻혀주세요. 시향지의 향을 맡고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향을 맡고 그림을 보니 어떻게 스토리나 느낌이 바뀌어서 떠오르는지 작성해 주세요. 다음 명화는 뭉크의 절규입니다. 앞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향을 인지하고 표현하고 묘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향들 또한 향수 만들기 때 재활용이 되니 향에 대한 느낌이나 뉘앙스를 잘 기억해서 향수 만들 때 반영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체험 재료들은 화학적 향료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거나 음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되니 체험 시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료를 사용 후에는 쏟거나 다른 향료의 향과 섞이지 않도록 바로 뚜껑을 닫아주시고 너무 밀폐된 공간보다는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체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린 재료는 향료 6가지, 시향지 6장, 스포이드 6개, 향수 베이스가 들어간 향수 공병, 네이밍 스티커, 조향 포뮬러, 활동지입니다. 조향 포뮬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필기 도구는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가지 향료에 쓰일 각각의 스포이드 6개, 각 향료를 맡을 시향지 6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향료 6가지인데 오렌지, 라임, 복숭아, 엘더플라워, 자스민, 엠버입니다. 그리고 향수 공병이고요. 박스를 열어보시면 향수 베이스가 들어간 향수 공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작성할 네이밍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수를 어떻게 조향할지 작성해 주시는 조향 포뮬러 종이입니다. 그리고 향을 인지 표현 묘사하기 위한 향수 만들기 전의 활동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간 재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종류의 향료라도 어떻게 농도를 다르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향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만든 후 친구들과 내가 만든 향수의 향을 꼭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나만의 향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향수 혹은 바디미스트, 로션 등 내가 어떤 향료로 향수를 만들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하고 연상해서 향수를 조향하면 내가 만드는 향수가 최대한 내가 선호하는 향수로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향료 타입의 정리가 끝났으면 보내드린 시향지 6장과 향료 6개를 꺼내주세요. 향료 뚜껑을 동시에 뚜껑을 다 열게 되면 조향하는 과정에서 툭 쳐서 쓰러지거나 쏟을 수 있으니 꼭 향료 뚜껑을 하나만 열고 사용이 끝난 후에 뚜껑을 닫고 다음 향료의 뚜껑을 열어주세요. 너무 향료의 향을 코에 깊게 갖다 대거나 깊이 들이마시면 다음 향료의 향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가까이 대지 말고 짧게 맡은 후에 머리로 생각을 해주세요. 가끔 특정 향료가 좋다고 그 향만 넣는다거나 특정 향료가 너무 싫다고 그 향료는 아예 안 넣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6가지 향료를 다 활용하셔서 향수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주 매력적인 향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6가지의 향료를 꼭 다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향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오렌지, 라임, 복숭아, 자스민은 잘 알고 있죠. 엘더플라워는 생소하겠지만 꽃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엠버 향일 텐데요. 엠버는 향료고래의 창자 속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향이에요. 향료고래가 먹은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돌처럼 굳어졌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것이 해안가로 밀려와 사람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변가에 놀러가 혹시 누르스름하고 돌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격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몇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료의 농도가 약한 순서대로 시향지를 이용해 맡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오렌지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지는 되도록이면 끝을 살짝 접어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시향지를 세울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좋고요. 시향지는 접힌 부분을 이용해서 향료 뚜껑을 열고 접힌 부분에 향을 시향지를 살짝 담가 충분히 향이 알코올이 휘발될 수 있도록 흔들어 준 다음에 향료를 맡고 내가 오렌지 향을 100방울 중에 총 몇 방울을 넣을지 조향 포뮬러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렌지, 라임, 복숭아, 엘더플라워, 자스민, 엠버 순으로 향을 맡은 후에 조향 포뮬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엠버는 가장 무겁고 강한 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향을 넣으면 향수의 향이 너무 강해지거나 진해질 수 있으니 엠버 향은 최대 15방울 이상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 잠시 플레이 버튼을 일시정지를 눌러주신 후 작성에 집중을 해주세요. 작성이 끝나신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향수를 조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병을 상자에서 꺼내서 보시면 공병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이냐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향수 베이스입니다. 알코올과 정제수가 섞인 물이니 절대 버리거나 쏟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깊게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합니다. 보내드린 향수병 뚜껑을 완전히 열어주세요. 그 뒤에 내가 조향 포뮬러에 작성한 방울수만큼 스포이드에 향료명이 일치하도록 신경 써서 향수병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향수를 만들 때는 아까 조향 포뮬러 작성한 거와 반대로 가장 무거운 순서에서 가벼운 순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엠버, 자스민, 엘더플라워, 복숭아, 라임, 오렌지 순으로 향수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엠버 스포이드를 든 후 엠버 향료의 뚜껑을 연 뒤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향료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 뒤 내가 작성한 조향 포뮬러의 방울수만큼 향수병에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한 방울입니다. 가끔 스포이드를 꾹 눌러서 쭈르륵 나오는 게 한 방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방울수를 똑똑똑 떨어뜨려서 넣어주세요. 남은 스포이드의 향료는 다시 원래 엠버 향료병에 넣어줍니다. 꼭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은 후에 다음 향료로 넘어가 주세요. 스포이드는 6가지 향료가 절대 섞이지 않도록 복숭아는 복숭아 향료, 오렌지는 오렌지 향료를 사용한 후 다른 향료 때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앰버부터 오렌지까지 같은 방식으로 향수병 안에 향료를 채워 넣어 주세요. 오렌지 향료까지 다 넣으셨다면 나만의 향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향수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분사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알코올이 날아갈 수 있게 잘 숙성시켜서 사용하시면 훨씬 멋진 향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들과 꼭 한번 향수를 비교해 보세요. 각자 다른 향이 나는 매력적인 향수의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이밍 스티커가 있죠. 나만의 향수를 만든 만큼 나만의 향수 이름도 있어야겠죠? 스티커는 내가 원하는 곳, 향수병 혹은 향수 겉면의 상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미스 디올, 샤넬 넘버 5 같이 멋진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세요. 네, 이것으로 오늘의 향수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꼭 향수의 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같은 향료로 다른 향의 향수의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매력적인 향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향과 관련된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